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약을 바르고 분명히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면 또 그 자리에 똑같은 게 올라온 적 있으십니까? 발가락 사이가 또 갈라지고 손등이 또 가렵고 발 뒤꿈치가 또 허옇게 일어나고 말이죠. 병원 가서 약 받아 바르면 분명히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두어 달 지나면 또 그 자리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나는 이 무좀이랑 평생 같이 사는구나. 이 습진은 죽을 때까지 안 떨어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게 평생 안 낫는 병이라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낫는 방법을 중간에 멈춰버리기 때문에 자꾸 돌아오는 겁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오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렇게 재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정말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건강 정보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옆에 두고 계속 챙겨보셔야 진짜 도움이 되시거든요. 화면 오른쪽 위에 종 모양 보이시죠? 그거 한번 눌러주시면 어르신들 몸에 꼭 필요한 정보들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눌러두시고 계속 들어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발이 가렵고 갈라지면 약국 가서 무좀약 사다 바르시죠. 며칠 바르면 가려움이 줄어들고 갈라진 데도 좀 붓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 나았네 하고 약을 끊으십니다. 손등이나 팔목이 빨갛게 일어나고 가려우면 피부과 가서 연고 받아오시죠. 바르면 며칠 안에 붉은기 가라앉고 가려움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또 바로 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함정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병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비유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 마당에 잡초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잡초 윗부분만 가위로 싹 잘라내면 어떻게 됩니까? 보기에는 깨끗해지죠.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그대로 땅속에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무좀과 습진도 똑같습니다. 가려움, 붉은기, 갈라짐, 허물 벗겨짐. 이런 것들은 잡초의 윗부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증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따로 있습니다. 무좀의 경우는 곰팡이라는 뿌리가 피부 깊숙한 층에 그대로 박혀 있는 거고요. 습진의 경우는 피부 보호막이 약해진 상태, 그리고 자극에 예민해진 체질이라는 뿌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겉에 보이는 증상만 가라앉혔다고 뿌리째 뽑힌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조건만 맞으면 또 고개를 드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원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무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무좀은 곰팡이가 피부의 가장 바깥층, 그러니까 각질층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 각질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피부의 맨 바깥에 있는 죽은 세포층이거든요. 집으로 비유하면 지붕의 기왓장 같은 겁니다. 곰팡이는 이 기왓장 사이사이에 자리를 잡고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좀약을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약 성분이 그 기왓장 표면에 있는 곰팡이를 죽이거든요. 표면에 있는 곰팡이가 죽으니까 가려움도 줄고 갈라진 것도 아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나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곰팡이라는 게 기왓장 한 켜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래쪽, 좀 더 깊은 각질층까지 뿌리를 뻗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을 며칠 바르고 끊으면 표면의 곰팡이는 줄어들었지만 그 아래쪽에 숨어있던 곰팡이는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양말 속에서 발이 좀 무덥고 습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숨어있던 곰팡이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발이거든요.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들 사이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좀약은 증상이 없어진 뒤에도 일정 기간 더 발라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곰팡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증상보다 훨씬 더 깊은 곳, 더 오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가려움이 멈추는 순간 약을 끊습니다. 발가락 사이가 좀 뽀얗게 돌아오면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약통을 서랍 속에 넣어버리시죠. 바로 이 지점에서 재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습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습진은 무좀과는 원인이 좀 다릅니다. 곰팡이 같은 침입자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 자체의 방어벽이 약해져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피부를 한번 벽돌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벽돌 하나하나가 피부 세포라면 그 벽돌들을 붙여주는 시멘트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게 피부 속의 지질,
즉 기름 성분입니다. 이 시멘트가 튼튼하면 바깥의 먼지나 세균, 거친 비누 성분 같은 것들이 안으로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 수분도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또 잦은 손 씻기나 거친 세제, 건조한 날씨 같은 것들 때문에 이 시멘트가 점점 약해집니다. 시멘트가 약해지면 벽돌 틈새가 벌어지죠. 그 벌어진 틈으로 자극 물질이 들어오고 동시에 수분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렵고 빨갛게 부어오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습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진 연고를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연고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빨간 기가 빠지고 가려움도 줄어들죠.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연고는 염증이라는 불을 꺼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벌어진 벽돌 틈새, 그러니까 약해진 피부 보호막 자체를 다시 메워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을 꺼서 증상이 가라앉으니까 우리는 연고를 끊습니다. 그런데 벽돌 틈새는 여전히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 또 찬바람 불거나 또 거친 비누로 손 씻거나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그 틈새로 또 자극이 들어오고 또 불이 붙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습진이 자꾸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무좀이든 습진이든 재발하는 이유는 병이 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증상만 보고 뿌리는 그대로 둔 채로 치료를 멈춰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면서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번엔 그 위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좀을 가볍게 보고 계속 방치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발가락 사이에서 시작된 무좀이 낫지도 않고 방치되면 발톱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발톱 무좀이 되면 발톱이 누렇게 변하고 두꺼워지고 잘 부서지게 되는데 이게 한번 자리를 잡으면 치료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거든요. 발톱은 혈관이 없는 단단한 조직이라서 약 성분이 깊숙이 침투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톱 무좀은 보통 발가락 무좀보다 몇 배는 더 오래 치료해야 합니다. 게다가 무좀으로 피부가 갈라지고 상처가 생기면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봉화지겸이라는 더 심각한 염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이 붓고 열이 나고 심하면 입원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상처 회복도 늦어지는데 거기에 무좀으로 인한 작은 상처가 더해지면 그게 쉽게 낫지 않고 깊은 염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발가락 사이 무좀, 별것 아니라고 넘기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엔 습진을 방치했을 때를 보겠습니다. 습진을 자꾸 긁고 또 방치하면 피부가 점점 두꺼워지고 거칠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태선화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피부가 마치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고 거칠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두꺼워진 피부는 본래의 보들보들한 피부로 돌아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시멘트가 약해진 상태에서 계속 자극을 받다 보니 벽돌 틈새가 점점 더 벌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습진 부위를 계속 긁다 보면 피부가 헐고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2차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려운 데를 긁다가 진물이 나고 그 진물 자리에 세균이 자리를 잡으면 단순한 습진이 아니라 곰슬곰슬한 진물성 염증으로 번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마다 가려워서 잠을 설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러면 또 피부 회복이 더 늦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잠 못 드는 밤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처음에 뿌리를 제대로 뽑지 않고 증상만 가라앉혔다가 방치한 결과로 점점 더 커지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로 뿌리를 뽑을 수 있는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상이 사라진 뒤에도 일정 기간 치료를 더 이어가셔야 합니다. 무좀의 경우 보통 눈에 보이는 증상이 사라진 시점부터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는 더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표면의 곰팡이는 죽었지만 더 깊은 층에 남아있을 수 있는 곰팡이까지 확실히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습진의 경우는 연고를 갑자기 끊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담하셔서 점진적으로 횟수를 줄여가는 방식을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바르던 걸 하루씩 건너서 바르고 그 다음엔 이틀씩 건너서 바르는 식으로 천천히 줄여가면서 피부 상태를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잡초를 뽑을 때도
윗부분만 자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뿌리까지 캐내야 다시 안 나는 것처럼 치료도 증상이 사라진 뒤에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줘야 진짜로 끝이 나는 겁니다. 둘째, 발과 손의 환경 자체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곰팡이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 발을 씻으신 후에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꼭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셔야 합니다. 수건으로 대충 닦지 마시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하나하나 닦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양말도 면이나 흡습 기능이 있는 소재로 선택하시고 땀이 많이 나는 날에는 양말을 한 번 더 갈아 신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신발도 한 가지만 계속 신지 마시고 두세 개를 번갈아 신으셔서 신발 속이 충분히 마를 시간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습진이 있는 분들은 반대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손을 씻으신 후에는 꼭 물기를 닦고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합니다. 시멘트가 약해진 벽돌집에 계속 물을 뿌리고 말리고 하면 틈이 더 벌어지는 것처럼 습진이 있는 피부는 자주 물에 닿고 마르는 과정이 반복되면 더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설거지나 청소를 하실 때는 꼭 면장갑을 먼저 끼고 그 위에 고무장갑을 끼시는 게 좋습니다. 고무장갑만 끼면 그 안에서 땀이 차서 오히려 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면장갑을 먼저 끼시는 게 핵심입니다. 셋째, 보습이라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습진이 있는 분들 중에는 약만 바르면 되지 뭘 보습까지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습제는 단순히 촉촉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약해진 벽돌 틈새를 메워주는 시멘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목욕 후 3분 이내, 그러니까 피부에 물기가 아직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물기가 마르고 나서 바르면 효과가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이 3분이라는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넷째, 자극이 되는 요인들을 미리 알고 피하셔야 합니다. 습진이 있는 분들은 거친 비누나 향이 강한 세제, 너무 뜨거운 물 같은 것들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이나 몸을 씻으실 때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따뜻한 정도의 물을 사용하시고 비누도 약산성이거나 순한 성분으로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양모 소재의 옷이나 화학 섬유가 직접 피부에 닿으면 가려움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으니 속에는 면 소재의 옷을 입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무좀이 있는 분들은 발에 땀이 차는 신발, 특히 통기성이 떨어지는 운동화나 구두를 오래 신는 걸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욕탕이나 수영장처럼 많은 사람이 맨발로 다니는 곳에서는 슬리퍼를 신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곳에는 곰팡이가 많이 떠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한 번 나았다고 마음을 완전히 놓지 마시고 재발의 신호를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가 살짝 가렵기 시작하거나 평소보다 피부가 좀 더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이 든대 한 그게 바로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관리를 시작하시면 본격적인 재발로 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증상이 심해지고 나서 부랴부랴 약을 찾는 것보다 작은 신호가 왔을 때 바로 대응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좀과 습진이 자꾸 재발하는 이유는 그 병이 독하고 끈질겨서가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상만 보고 뿌리는 그대로 둔 채로 치료를 너무 일찍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사라진 뒤에도 일정 기간 더 치료를 이어가시고 발과 손의 환경을 곰팡이와 자극으로부터 멀리 해주시고 보습을 생활처럼 챙기시고 자극이 되는 요인들을 미리 피하시고 작은 재발 신호를 미리 알아채신다면 이 지긋지긋한 반복을 분명히 끊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을 재발하셨든 오늘부터 방법을 바꾸시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하나씩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과 손이 더 이상 가렵지 않고 편안한 날들로 채워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